조국 오촌 조범동이 잡혀왔습니다. 괌에서 잡혀왔는데요. 미국령이죠. 이 조범동이가 23억 8천만 원을 웰스 CNT에 투자했다 하는데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10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2017년 이 8월경에 그러니까 조국 일가가 10억 5천만 원 그리고 조국 처남이 3억 5천만 원 해서 14억을 투자한 직후에 이 중 7억 3천만 원을 투자 바로 다음날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가 투자하고 곧바로 웰스 CNT에 투자가 되고 그 다음날 7억 3천만 원은 돌려받았고 3억은 2017년 11월에 돌려받았습니다. 조국 조카 조범동이는 이 돈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 있을 때 조범동이가 웰스 CNT 최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돈의 행방을 놓고 웰스 CNT 최 사장은 익성의 이 회장에 빌려줬다고 하자 하고 조범동이는 죽어버린 하청업자에게 줬다고 하자 해서 입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데 입이 잘 안 맞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국에게 갔다 안 갔다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사건 수사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10억 3천만 원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했다. 그래서 수표로 돌려받아서 사채시장에 가서 현금으로 했다 하면 꼬리가 달리지 않도록 현금화했다라는 거죠. 은행에 가서 바꾸게 되면 흔적이 남으니까 은행에 가서 바꾼 게 아니라 사채시장에 가서 현금화했다라는 겁니다.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검찰은 코링코에 조국 마누라가 사실상 차명 의혹으로 5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국 남동생이 3억 5천만 원어치 투자도 했고 또 5억 원어치의 코링코 주식을 200배 이렇게 비싸게 쳐서 샀다. 이런 말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정경심이가 처남한테 8억을 빌려주고 그 8억 중에 3억은 이 블루펀드 사는데 들어갔고 나머지 5억으로 코링코 지분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링코의 자본금이 2억 5,250만 원인데 이거에 2배쯤 되는 돈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코링코 자본의 2배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수로 계산했을 때 지분은 1%도 안 되는 0.99예요. 그러니까 돈은 2배나 더 넣어놓고 지분은 1%도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대개 최대 지주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면 계약을 한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10억 3천이 어디 갔나? 또 조국 부인이 동생에게 빌려준 8억 중에 코링코의 자본금으로 들어간 5억이 결국은 이 조국 부인의 돈 아니냐. 그러니까 빌려줘서 처남이 대신 투자한 게 아니라 사실상 조국이 이 코링코의 주인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코링코에 처남이 투자했다라는 주식 5억이 그야말로 조국 부인 거면 차명으로 처남 이름으로 해놨으면 그 지분이 0.99% 돼 있다. 이거는 그냥 겉으로 해난 지분이고 속으로는 이 이명 계약을 해서 지배적인 주주가 조국일 거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링코의
이 자본금이 2억 5,250만 원이면 5억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는 34% 대 66%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정경심이 거라면 결국 코링코가 조국 가족 거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짜고 심부름을 하고 했던 조범동이가 그저께, 그러니까 14일 오전 5시 41분에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코링코가 조범동이가 실소유주고 앞에 나와 있는 사장은 이상훈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조범동이가 가족들과 함께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범동이가 해외로 나가서 꾸준히 지인들과 연락을 해왔고, 그래서 웰스 CNT 이 최 대표에게 지난 8월 24일 전화를 걸어 자금 흐름을 숨기려고 이제 녹취 파일까지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게 있었죠. 통화한 내용이요. 그래서 결국은 조범동이는 이 최 대표에게 둘 사이에 오고 간 돈 내역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범동이는 최 씨에게 조국은 내가 그 돈을 웰스 CNT에서 돈을 빌렸는지 받아서 썼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조범동이는 그 이전에 그 돈을 익성의 어떤 사업을 인수하려고 익성의 이해장을 줬다, 이런 식으로 말을 웰스 CNT 사장 최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가 조범동이에게 자신이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익성의 이 회장에게 차용증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조범동이는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숨진 하청업체 대표에게 준 걸로 하자고 말을 맞추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 전모를 다 밝히지 않는 최 사장을 10억 3천을 횡령했다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을 법원이 기각시켰지요. 자, 구속되면 이 전모를 밝힐까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정경심이는 이 지난번에 이 코링코가 인수한 WFM에서 200만 원씩 7차례에 걸쳐서 올 6월까지 1,400만 원을 받았는데 고문료다 했는데, 고문을 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펀드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 보전 명목으로 줬다라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실제로 이 펀드 수익이 실제로는 이 전체가 코링코라는 전체가 정경심이 회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정황이고, 조범동이는 지분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코링코의 주인은 누구인가,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범동이가 이번에 체포되는 과정을 보면 이 처음에는 나가가지고 필리핀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 수사망을 더 좁혀가자 괌으로 은신처를 옮겼고, 괌 현지 교민들이 조범동을 목격했다라는 그런 제보가 검찰에 잇따랐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족과 함께 3주 넘게 체류를 하면서 현금도 바닥이 났고, 해외 체류를 계속하면 사모펀드에 관한 모든 혐의를 혼자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조범동이가 들어가서 부딪히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법원은 이 이상훈이 조범동이 밑에서 코링코에 바지 사장을 했던 이상훈이 그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행에서 주가 아닌 종된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 사모펀드나 코링코의 주된 역할은 일단은 이 조범동이가 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겠죠. 정경심의 지금 또 남동생 이 보나미 시스템이라는 데 상무인데요. 이 사람은 코링코의 주식을 5억 원어치 매집하고 이 사람이 2017년 3월 정권 출범 직전입니다. 자, 3월 되면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되고 조국이 자기들끼리 짜놓은 구도에서는 민정수석 들어간다라는 것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던 시점일 거라고 봅니다. 이때 코링코의 주식 5억 원어치를 매입하고 같은 해 7월에 3억 5천만 원의 주식을 본인과 두 아들 이름으로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경심이가 이 남동생에게 8억을 빌려줬다라는 부분이 지금 자, 근데 정경심이가 언제 8억을 빌려줬는가 하면 2017년 8월 달에 이제 정권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재산 신고 내용이 관보에 실렸는데 그 관보에 실린 내용이 배우자 4인간 채권 8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신고된 데에서는 이 8억이 3억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인간 채무 8억이 지금 검찰이 볼 때는 정경심이가 남동생한테 빌려준 8억이고 남동생은 그걸 가지고 5억으로 사실상 코링코의 주식을 사고 겉으로는 0.99라에서 지분을 아주 작은 걸로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 많은 지분을 이명계약으로 소유하고 그 실제 주인은 정경심이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고요. 또 지금 도망갔다가 들어온 조범동이가 10억 3천만 원을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했다는데 그 10억 3천만 원을 현금화한 돈이 사실상 정경심이한테 되돌아간 게 아닌가 검찰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검찰의 지금 수사망으로 보면 이 코링코와 그리고 웰스 CNT 그리고 WFM 이런 회사들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국이 사실상 이런 모든 것을 실제 부인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그 회사들에게 여러 가지 일거리를 봐준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 정권 들어서 수많은 의혹이 났던 문제. 왜 이 정권이 태양광을 저래 열중하나? 왜 이번 정권이 암호화폐를 한동안에 방치했나? 또 이번 정권이 왜 바이오 헬스를 띄우나? 이런 의혹과도 일치할 수 있는 건데요. 정권이 스마트 시티를 띄우고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을 띄운 부분이 결국은 회사까지 소유해서 그걸로 돈 벌어 먹으려고 했는가. 지금 이런 구조가 본질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주목됩니다.